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들의 안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복잡한 변화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해독해볼 전문가입니다. 요즘 여러분 진짜 어딜 가나 챗 GPT 다음 버전이 언제 나오냐, 아니면 AI가 영상을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뽑아내냐, 이런 이야기뿐이잖아요. 네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모아온 자료들, 그러니까 국내외 미래학자들의 분석이나 IMF 보고서,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리포트를 보면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사실 실리콘밸리 내부자들이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단순히 다음 버전의 챗봇 이런 걸 논하지 않거든요. 네, 그들의 시선은 약간 훨씬 더 서늘하고 결정적인 지점, 바로 AI, 그 범용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타임라인에 꽂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AI가 발전한다는 뉴스를 넘어서 곧 다가올 이 AGI 시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의 일자리, 경제, 나아가서 국가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완벽하게 해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도 꼭 짚어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랑 앞으로 다가올 AGI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둘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지금의 AI 모델들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막 학습해서 인간이 요청한 프롬프트에 맞춰서 결과를 뱉어내는 고도화된 패턴 인식기거든요. 약간 엄청 똑똑한 검색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AGI는 다릅니다. 인간이 굳이 지시하지 않은 문제의 맥락까지 스스로 파악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자율적 에이전트에 가깝습니다. 자율적 에이전트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창발성이라는 현상이에요. 창발성이요? 그거 보통 물리나 생물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특성이 막 나타나는 거? 정확합니다. AI 연구진들이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를 수천억 개로 확 늘리고 컴퓨팅 파워를 막 쏟아 부었더니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능력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와, 안 가르친 걸 스스로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번역만 가르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어의 문법을 스스로 유추한다거나 코딩을 가르쳤더니 논리적 추론 능력이 확 올라가서 수학적 증명을 해내는 식이죠. 와, 대박이네요. 양적 팽창이 질적인 도약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AGI는 이 창발성이 인간의 전두엽이 수행하는 고차원적 기획이나 판단 영역까지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가속론자들은 이 AGI가 당장 2026년에서 2027년이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처럼 약간 신중한 쪽도 기술적 허들을 감안해도 2030년 전후면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죠. 거기다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을 봐도 대부분 2028년 전후를 지목하더라고요. 불과 한 2년에서 6년 뒤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이미 백화점식 지식 암기나 법률 검토, 기초 코딩 같은 중간 숙련도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대체되는 전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과거 자동화가 공장의 블루칼라 육체 노동을 위협했다면 이번 AGI는 정확히 우리의 뇌, 즉 인지 노동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지 노동의 위기죠. 아니 근데 그 전문가들이 예전에도 예측이 막 빗나간 적이 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빨리 올까요? 청취자분들도 약간 반신반의하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는 예전과는 아예 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엑셀이나 계산기를 쓰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제판을 들고 오는 투명한 신입사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IMF, 그러니까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상황이 진짜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AI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계층이 소득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10%의 고소득 노동자라는 거예요. 무려 60%가 대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죠. 네네, 아니 근데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은 단순히 지식만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면허라는 진입장벽도 있고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당장 내일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타이틀은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타이틀은 남지만 그 직업을 구성하는 태스크,
즉 세부 업무들이 산산조각 나서 해체된다는 뜻이죠. 태스크가 해체된다. 약간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요? 대형 로펌을 예로 들어보죠. 파트너 변호사 한 명이 일을 처리하려면 수십 명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판례를 찾고 문서를 검토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 AGI가 이 수십 명의 역할을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해낸다면 어떨까요? 로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니어 변호사를 대규모로 뽑을 이유가 증발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타이틀 아래에 존재하던 수많은 인지노동의 수요가 싹 사라지는 거군요. 결국 지식을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극단적으로 하락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딱 등장합니다. 아니 물건이 다 싸지고 AI가 알아서 다 일해주면 좋긴 한데 그럼 우린 대체 무슨 돈으로 먹고 살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네.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사줄 소비자가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 용어로 자본과 노동의 위대한 분리라고 불러요. 위대한 분리요? 뭔가 엄청 거창한데요? 과거에는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오르는 동기화가 있었죠. 근데 AGI 시대에는 노동과 에너지가 AI로 완전히 대체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생산성과 고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군요. 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는 극단적인 테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샘 올트먼 같은 빅테크 CEO들도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동소득이 사라진 자리를 기본소득 같은 걸로 채워야 한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국가가 세금 걷어서 다 나눠준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단순한 현금 지급인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보편적 기본 배당, 즉 UBD라는 모델이나 보편적 기본 서비스 같은 사회적 자산 분배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 배당이 약간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작동 방식과 철학이 아예 달라요. 국가의 AI 인프라나 국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일종의 공유 자본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가를 일종의 공장으로 보고 노동자가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를 거대한 주식회사로 보고 우리 국민을 그 배당금을 받는 주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아주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의 변화가 핵심이죠.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문제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구 감소가 엄청난 위기잖아요. 먼저 재앙 수준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AGI 시대에는 로봇이 노동을 전담하니까 적은 인구가 오히려 1인당 배당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복이자 조건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파일을 크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네, 인구는 더 이상 생산 가능 인구라는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적 풍요를 향유하는 공동체, 즉 주주로 재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전국에 AI 인프라가 깔리면 원격 의료나 AI 튜터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대도시에 몰려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지방의 르네상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방 역시 무인 로봇과 자율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병력 수가 줄어드는 압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고요.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나 투자자는 이 배당금을 대체 어떻게 벌어들여야 하는 겁니까? 글로벌 빅테크랑 똑같이 범용 AI를 만들어서 경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죠?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는 HBM 반도체와 정밀 제조 데이터를 결합해야 합니다. 그걸로 산업 특화 AI, 즉 버티컬 AGI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해야죠. 가장 똑똑한 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뇌에 영양분을 공급할 핏줄, 그러니까 에너지랑 뼈대인 반도체를 쥐고 있는 게 진짜 권력이라는 거네요. 마치 디지털 산유국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동의합니다. 범용 AGI도 결국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버티컬 AGI의 경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막대한 연산을 감당하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주권이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텐데 미국이나 영국, 중동 국가들이 지금 차세대 에너지인 소형 모듈 원자로 그 SMR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만이 진정한 패권을 쥘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의 생존 전략이죠.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식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대인데 우리 인간의 핵심 저자는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행자는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지시하는 AI 디렉팅, 즉 문제 정의 능력이죠. 그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붓을 들고 막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면 이제는 그 붓과 물감은 AI한테 아예 맡겨버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획하고 또 전시회에 걸 작품을 딱 고르는 그런 아트 디렉터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고르는 능력이 바로 두 번째 역량인 심미적 판단력이에요. 무수히 쏟아지는 결과물 중에서 진짜 좋은 걸 골라내는 안목 같은 건가요? 네. 맥락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손길, 즉 공감 능력이나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인간 프리미엄이 가장 고부가가치가 될 거라는 점이죠. 휴먼 인 더 루프라고도 부르고요. 와, 기계가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그 묘한 불완전함이 오히려 가치가 뛴다는 거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했습니다. 불과 2년에서 6년 뒤에 다가올 AGI의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 생산성과 고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제 구조를 짚어봤고요. 그 빈자리를 채울 보편적 기본 배당의 중요성도 다뤘죠. 네, 그리고 인구 감소를 축복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산유국이 되기 위한 HBM과 SMR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AI 디렉팅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생존 무기까지 전체 여정을 싹 다 갈무리 해봤습니다. 이 모든 탐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AGI 시대는 두려워할 재난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적은 노동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머지않아 AG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서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 심지어 진로에 대해 실패 확률이 없는 완벽하고 합리적인 정답만을 강요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정답만 알려준다고요? 편하긴 하겠네요. 네, 아주 친절한 조언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과연 스스로 실수하고 방황하며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인간만의 고유한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완벽한 AI의 조언을 거스르고 기꺼이 뻔한 오답과 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와,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여러분은 이 완벽한 정답의 시대에 기꺼이 실수할 용기를 남겨두실 건가요? 오늘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또 한 차원 높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